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를 켜네요. 자, 오늘은 곧 다가올 아주 중요한 행사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랑 미국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미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뽑히는구나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대통령 후보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미국의 민주당 쪽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고요.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는 미네소타주의 주지사를 하고 있는 팀 월즈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고 부통령 후보로는 상원 의원 JD 벤스가 등장을 했어요. 각각의 대통령 후보들은 워낙 유명하죠. 해리스는 지금 현 정부의 부통령이고 트럼프는 전 대통령을 했었죠. 근데 이 부통령 후보들은 좀 낯선 것 같아요. 먼저 JD 벤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데요. 나이가 올해 40세로 좀 젊은 정치인에 들어가요. JD 벤스는 가난한 백인 가정에서 자란 자수성가한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팀 월즈는 미네소타주의 주지사 출신인데요. 과거에 교사를 했었고 미국 풋볼 코치를 하는 등 전형적인 미국인 아저씨의 좀 푸근한 느낌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럼 후보들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봤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단순히 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각 주별로, 이 스테이트별로 선거인단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유권자들, 국민들이 먼저 선거인단을 뽑고 그 다음에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그런 약간 중간다리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538명의 선거인단이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대통령 당선이에요. 근데 이 선거인단이라는 것이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해져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주일수록 선거인단도 많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캘리포니아 주거든요. 여기는 선거인단이 54명이고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 주 같은 경우에서는 3명의 선거인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인구가 많은 주를 잡으면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 선거인단도 많아지니까 유리한 거죠. 자, 이렇게 미국에는 선거인단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있지만 또 독특한 거는 승자 독식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해리스가 101표, 트럼프가 100표 이렇게 받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54명의 선거인단이 절반은 해리스를 뽑아주고 절반은 트럼프를 뽑아주는 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승자 독식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온 해리스에게 54명의 선거인단이 전원 투표하게 돼요. 트럼프는 한 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이런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 독식 제도 때문이기도 해요. 과연 이 제도가 미국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게 맞냐? 내 표가 무효가 되는데 이런 논란이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뽑는 방법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헌법에 이 선거인단 제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헌법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 한 미국의 이런 독특한 선거 제도는 계속 반복될 전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 또 선출 방법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누가 또 미국의 대통령이 될까 이건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해리스가 더 유리하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 차이가 크지도 않기 때문에 승부가 정확히 날 때까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대통령 선거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경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미국은 주별로 지지하는 정당이 나뉘어 있기는 한데요. 왜 우리나라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각각 지지하는 당이 좀 명확하게 있는 것처럼 미국도 비슷한 편이에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을 항상 지지해 왔었고요. 텍사스주는 공화당을 꾸준히 뽑아왔어요. 물론 이렇게 명확히 지지하는 당이 있는 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들도 당연히 있는데요. 그런 주들을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이렇게 불러요. 쉽게 말해서 민주당을 지지해 줄 수도 있고 공화당을 뽑아줄 수도 있는 그런 주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러스트벨트의 주들이 이런 경합주에 들어가요. 러스트벨트는 과거 미국 제조업의 상징으로 한창 잘 나가다가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그 힘을 잃어버린 지역인데요. 백인 노동자층이 많은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미시건주 이런 곳이 러스트벨트에 들어갑니다.
과거 2016년대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러스트벨트에서 표심을 확 잡으면서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유익한 이야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 제가 유튜브 쇼츠로 간단한 지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혹시 빠르게 또 지식을 얻기 원하신다면 제 유튜브 채널도 한 번씩 들어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채널 이름은 딩몬이에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